네, 이번 코너는 위클리 기레기 코너입니다. 위클리 기레기 코너는 한 주간에 있었던 언론계의 이모저모 그리고 또 취재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말씀드리는 코너인데요. 첫 번째 코너로 그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기자들이 갈 데가 없어졌다. 이거를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기자들이 기자실로 출근을 하는데요. 기자실이라는 게 뭐 기관이나 기업의 기자 편의를 위해서 있는 곳이죠. 그렇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 없을 때 얘기입니다. 진짜 옛날이죠. 예. 그 옛날에 자료를 받으려면 모여 있어야죠. 네, 네. 모여 있어야 그걸 뿌려줄 수 있어서 기자실이 발달을 한 건데 예. 지금은 이제 편의 제공 시설로 약간 변해서 아직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데죠. 기자실이라는 게. 예, 그 기자들이 사실 회사로 출근하는 게 아니라 각 맡은 뭐 예를 들어 기업 담당, 뭐 정부 부처 담당, 뭐 식약처 담당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 그 기자들이 해당되는 부처에 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기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아무래도 뭐 물론 뭐 메신저나 이런 걸 통해서 알리기도 하지만 좀 제일 빠르게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별도의 업무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언론사의 어떤 좀 사무실 임대료를 좀 줄이는 기회도 되고요. 근데 이게 재밌는 얘기가 예전에 그 박정희 대통령 때는 밤에 이제 전달하기 어려우니까 기자촌이라는 동네를 만들었어. 기자들 한 동네에 모여 살아라. 이거 얼마나 이름 괜찮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거기? 기자촌? 네, 기자촌이잖아요. 예, 기자촌이라고 지금도 불리고 있는데 기자촌을 되게 변두리에 지금 잡아버리는 바람에 기자들이 불만이 많았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기자들 집 한 채씩 주면 좋긴 좋겠어. 누구 돈으로요? 뭐 정부 세금으로 세금으로? 주면 해봤겠지만 지금도 기레기라고 주려고 하는데 하여튼 여담입니다만 뭐 SK나 뭐 LG, 뭐 KT, U+, 그리고 판교 쪽에 가면 각종 IT 기업들 전부 기자실을 다 지금 폐쇄를 했어요. 그리고 기자들이 이제 외부를 접촉을 많이 하니까 특히 뭐 대구 쪽에 취재 나가 있는 기자들은 뭐 취재를 하고 회사를 오지 말아라 이런 지침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기자들은 지금 갈 데가 출입처도 못 가고 그리고 회사도 못 가고 이 기자들이 갈 데가 없는 건 맞긴 맞아요. 재택으로 돌린 데도 많고요. 예. 근데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이 기관에서 기자실을 닫는 것이 예. 기자는 한 번 걸리면 슈퍼전파자예요. 그렇죠. 여러 사람 만나니까. 아니 싸돌아다니는 직업이니까 예. 특히 국회도 몇 번 난리가 났었는데 국회도 문 닫았죠. 그래서 결국 국회 기자 출입 기자가 예. 발열이 있다든지 누굴 만났다든지 그래서 그렇죠. 몇 번 난리가 났으니까 예. 국회 만약에 코로나가 침투하면 그렇죠. 행정부 마비되잖아요. 예. 조심해야 되긴 해요. 근데 이제 이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생긴 여러 가지 나중에 사회적인 후폭풍이 좀 걱정이 되는데 일단은 언론사에서 기자들이 재택근무를 하니까 업무가 그래도 괜찮게 잘 돌아가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제 회사 안 나와도 될 것 같다. 기자 사회에 이런 또 요청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회사 안 나와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기자는 재택근무 원래 재택이랑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잖아요. 방식이. 예. 뭐가 리소스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노트북 하나랑 전화기 한 대 있으면 어디서든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기자실로 보내는 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떤 매체는 아침에 그 기자실의 내선번호로 전화하라. 과연 땡땡이를 안 까고 네. 잘 와 있나? 그러니까 얘네가 이런 식으로 통제 안 하면 예. 제낀다는 거죠. 침대 위에서 전화 받고 뭐 사실 뭐 그럴 수는 있긴 있겠죠.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재택근무를 이렇게 해보니까 데스크들이 요즘 돌아버리겠대요. 왜죠? 일단 불러서 욕해야지 편한데 일단은 눈에 안 띄니까 전화로 욕하는 건 한계가 있다. 두 번째 부장이 혼자 밥을 먹게 되더라. 혼밥. 요즘 뭐 출입처도 못 만나고 보통 뭐 부장들은 대부분 데스크들은 업계의 밥을 얻어먹고 삽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도 안 되고 그러면 마지막에 퇴근할 때 불러갖고 야 소주 한잔 하자 이거라도 해야 되는데 이거 했다가 요즘 욕먹거든요. 그것도 못하고 정말 부장들이 돌아버리겠다. 그런 농담 생각나네요. 검사랑 예. 교수랑 기자랑 밥을 먹으면 이게 3대 밥 안 사는 직업으로 유명한 그렇죠. 같이 밥을 먹으면은 돈을 누가 낼까요? 식당 주인. 네, 맞아요. 식당 주인. 누가 돈을 내겠어. 하여튼 이게 부장님들이 이제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기자 수가 좀 더 적어도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답니다. 왜요?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내근 기자들이 사실 별로 필요 없을 것 같다. 내근하는 게 뭐 당직이나 이런 것도 없어도 될 것 같다. 그러니까 한 10%좀 입을 덜어내도 잘 돌아가겠다. 이것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재택근무를 해보니까. 재택근무하니까 좋다. 더 유지하자.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재택근무로 될 것 같으면 애들을 조금 더 덜어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서로 이해관계가 나눠지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또
감원의 흐름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데. 경기가 좀 안 좋으니까 감원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기자들이 제일 걱정하는 거는 기자실을 없애보니까 너무 좋더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요? 예, 기자실을 없애니까 귀찮게 하는 애들 안 오고 그거 관리하는 인원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 인원도 없어도 되고 너무 좋더라.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도 핑계 끼며 기자실을 쭉 없애겠다 이런 데들이 좀 있어요. 기자들 없으면 훨씬 편하긴 할 거예요. 그러면 기자들은 어디 가서 일해야 돼요? PC방? 또 카페? 불쌍하다. 뭐 과자실, 피자실. 참, 너무 이게 기자들이 너무 내몰리고 있는데 이게 뭐 철새도 아니고 좀 그래도 철새를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소식은 그 언론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망하는 언론도 좀 많아진다 이런 이제 정보가 있어요. 예, 언론사가 이제 주로 주 수익원은 뭐 광고인데. 광고를 이제 자발적으로 안 내놓으니까 막 좀 뭐 악성 기사를 써서 뜯어내는 이런 광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조진다고 하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좀 안 먹히는 게 코로나 때문에 웬만한 악성 기사를 써도 그냥 묻혀버려요. 그렇죠. 예, 그냥 약발이 안 받는다. 두 번째로 기업들이 어려우니까 쉽게 고가는 안 푼다. 그래서 또 어려워진다. 그리고 이런 온라인 매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뉴스 같은 거 보시면 광고가 끊임없이 따라옵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그리고 그걸 클릭을 할 애가 없앨래도 없애지지가 않아요. 아니 X라서 X가 벌써 X를 눌렀는데 예. 그 X가 X가 아니야. 진짜 X는 숨어 있어. 확대야 X가. 그러니까 X 버튼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만들어 놓게 됐는데 하얀 바탕에 X 표시가 하얀색이에요. 그리고 너무 작아가지고 이쑤시개 같은 걸로 찔러야 그걸 맞출 수 있을 정도의 X 사이즈가 있습니다. 또 이제 끄면 나오는. 예. 끄면 팝업이 나오는. 그렇죠. 엉뚱한 사이트로 돌아가고. 사실 이걸 가지고 대부분 언론들이 또 온라인 언론들은 많이 먹고 살았는데 이게 이제 실검이 없어지면 그러니까 이 많이 조회가 나오려면 실검에 관련된 기사를 되든 안 되든 우라카이하고 베끼고 그걸 먹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실검이 없어지면 그 짓을 못 한다. 그래서 위험할 거다. 그렇죠. 그리고 네이버나 다음. 예. 또 이 기준을 좀 높게 잡아가는 추세예요, 요즘에. 어떤 기준들을 좀 높게 세우고 있죠? 그러니까 저널리즘의 품질이 기준에 미달하는 이제 매체는 예. 쫓아내겠다. 쫓아내겠다. 네, 좀 쫓아내야죠. 그래서 요즘에 그 언론계에는 좀 비즈트리뷴이라고 하나의 좀 뭐 어떤 경제 지표를 설정하는 그런 하나의 좀 경제 매체가 있었는데 네네. 거기가 네이버에서 퇴출이 됐어요. 네. 네이버 퇴출이 되면서 여기는 아주 직원들한테 전체 공지를 했는데 이제 공지 내용이 좀 너무 좀 빡빡합니다. 일단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고연봉자 위주로 해서 성과 내겠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월급이 몇 달 밀리더라도 어쩔 수 없다. 자, 언론사 월급이 많지 않잖아요. 네네. 근데 몇 달 밀려도 니네 감수해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면 언론사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즈트리뷴이 이번에 네이버에서 검색이 퇴출이 됐는데요. 예. 원인은 옛날에 기자 수를 부풀려서 처음에 검색조회에 들어갈 때 좀 부풀렸다고 해요. 그럼 벌써 이제 네이버에 통과될 때가 몇 년 전인데 그 당시에 했었던 잘못된 것 때문에 네. 지금 퇴출이 된다. 네, 소급이 돼서 퇴출이 되는데 예. 이 네이버에서 쫓겨나면 어떤 의미가 있냐? 인터넷 신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예. 매체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더 이상. 그렇죠. 광고를 주겠어요. 검색이 안 되는데. 맞아요. 어떤 회장님을 몰라 나쁜 얘기를 썼는데 회장님이 볼 수가 없어 그 내용을. 그러면 뭐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하죠. 그만큼 영향력이 급감하기 때문에 예. 재원 마련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들어보니까 없어지겠네요. 뭐 굳이 구조조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자들이 사실 다 나가겠죠. 다 나가서. 월급 이렇게 밑달 못 주겠다 이러면 누가 남아 있겠습니까? 네이버 검색이 안 되면 기자들이 잘 가려고도 안 해요. 예. 내 기사를 썼는데 조회수가 뭐 100 미만이면 예. 사실 힘 빠진 일이잖아요. 힘 빠지죠. 아무도 안 봐주는데 독자가 없는데.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어떤 좀 직원들한테 했던 공지 중에 또 황당한 게 포털에서 다른 출입처에서 왜 빠졌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3년간 어떤 재평위에서 계속 횡포를 부려왔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라라고 지침을 내렸대요. 이건 좀 너무 이게 손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뭐 이미 쫓겨나졌는데 어떡하겠어요. 참 창피한 일이기도 하고요. 예. 이거 말고도 이제 좀 뭐 이거는 확인되지 않은 부분도 있긴 한데 이제 뭐 네이버에서 제출된 데가 메디컬 리포트, 시민의 소리, 대전투데이, 시사뉴스투데이, 포커스데일리, 평화뉴스 뭐 이런 회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년 이 평가를 다시 한번 하는데 이 평가 대상이 됐다. 뭔가 그럼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이렇게 재평가 대상이 된 데가 되게 많습니다. 몇 개 넘는 것 같아요. 예, 뭐 참세상, 수원일보, 일간투데이, 제주신보, 뉴스페이퍼, 한라일보, 교통신문, CCTV 뉴스, 스페셜경제, 경북신문, 농업경제신문, 다트뉴스24, 로이슈, 리서치페이퍼, 울산종합일보, 일간 리더스경제, 비즈니스코리인. 근데 와, 많네요. 대부분 잘 모르실 거예요. 이 매체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예. 네이버에서 검색되는 검색 제휴가 들어간 매체가 700개가 넘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는 매체도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매체들이 그동안 뭘로 살아남았냐. 예. 네이버를 통해서 얻는 그 파급력과 예, 그리고 광고비, 광고 그 따라다니는 광고 이거를 참 많이 붙였죠. 근데 이거 기자들은 이런 매체 다 잘 알아요. 왜냐하면 알죠. 내가 단독을 썼다, 뭐 기사를 하나 좋은 걸 썼다. 갑자기 이런 매체에서 그 회사 홍보하는 기사로 그냥 쫙 덮어버리네. 그럼 내 기사가 저 뒤쪽으로 밀려버려. 여기 언급된 모든 매체가 그런 연극 매체 그런 거 네. 아니고요. 근데 그 여기에 많이 봤던 매체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기자들 사이에서는 내 기사 밀어내는 매체다. 이렇게 눈에 익은 그런 매체들이 좀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제 토토가 여러 스포츠 경기를 예측을 해서 그게 맞으면 배당을 해주는 건데 이 불법 토토 중에 코로나 수를 매달 며칠 기준으로 몇 명일까를 맞추는 토토가 있대요. 이거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거? 보고 있는데 믿기지가 않네. 근데 이게 실제로 이미지까지 지금 이제 확인이 된 걸 봤을 때 실제로 누군가 이 코로나 수를 한번 맞히겠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많아질 걸로 예측은 못했을 테니까 이렇게 많아질 걸로 예측한 사람은 많이 배당을 받아가겠죠. 근데 이거 정말 국난 극복의 단계에서 자기 돈 벌려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정말 좀 처벌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건? 이 불법 토토가 만연하죠. 우리나라에 알게 모르게. 예. 토토 특히 중고등학생이 굉장히 많이 하는 거 아세요? 그래요? 네, 중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군인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군인까지? 네, 군인 핸드폰 들고 들어갔잖아요. 예. 기자들도 한 사람들이 있고요. 근데 이런 거는 좀 기자들이 못 쓰는 이유가 무서워서 못 쓰나? 토토 같은 거 건드렸다가 칼 맞을까 봐? 좀 격한 분들이 운영하시기도 하고요, 많이. 이게 10% 한 번에 다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좀 밤길 좀 조심하면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불법 토토 하지 마세요. 돈 못 따요. 이게 딸 수가 네, 없습니다. 다 조작에 들어가가지고. 예. 코로나 가지고 하는 건 제 인면수심이다. 인면수심이죠. 네. 예, 다음으로 인면수심 사례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구독하시는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연간 정기 구독을 하면 마스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마스크 구하기가 어려울 때 이렇게 이제 구독을 하면 마스크를 준다니까 구독하고자 이제 좀 솔깃하긴 하죠. 근데 이게 도덕적으로 참 말이 됩니까, 이게? 그거 생각나네요. 아사히 맥주에다가 마스크 끼워 팔아가지고 한번 욕먹은 적 있잖아요. 욕먹어도 싸죠. 이게 뭐 마스크가 정말 귀하잖아요. 이거 나눠서 써야 되는 개념인데 아무래도 언론사니까 마스크를 좀 구하기는 쉽겠죠? 뭐 용이할 수 있죠. 근데 이 조선중앙은 이번 감염병 사태랑은 관련이 없고 원래 해왔던 거다. 황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했다. 근데 이럴 때는 했던 행사도 없애야죠. 근데 이거 오얏나무 아래에서 가끔 고쳐 쓰지 말라고. 오해받을 짓은 안 하는 게 좋을 텐데. 근데 이거 보면은 정말 이거 마스크 주니까 구독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마스크 구하려면 줄을 너무 길게 섰어요, 지금까지.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충분히 좀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마스크를 미끼로 구독을 늘리겠다.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조선중앙도 구독자 감소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요즘에 뭐 다 어렵지만. 그렇죠. 그래서 뭐 누군가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을까. 때는 이때다. 때는 이때다. 정말 왜 이래 다들. 아니 얼마 전에 조선 같은 경우에는 어제죠. 100주년. 뭐 창간 100주년 안 지나. 조선이 100주년이 돌아오고 얼마 뒤엔 동화 100주년이죠. 예. 그때 뭐 조선 한번 찾아서 보세요.
이벤트도 합니다. 그 일면 찍어서 하면은 아메리카노랑 예. 우산 상품으로 주거든요. 근데 이제 조선일보의 과오에 대해서 서술한 부분이 있어요. 예. 일제 시대에 일제 강점기 뭐 친일 매체로서 많이 지적이 됐었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했냐면은 예. 폐간이냐 생존이냐를 놓고 고민했던 부분은 과오다. 굉장히 유하게 예. 표현을 했죠. 그거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근데 뭐 증거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거의 뭐 천황 만자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 근데 뭐 조선동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주년 기념해서 광고국도 굉장히 바빴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광고국이 바쁠 일이 좀 없어졌는데요. 하반기 때 얼마나 달릴지 기업들이 좀 많이 긴장하고 있답니다. 뭐 상반기에는 다들 그냥 좋게 넘어갔는데 하반기 때 100주년을 말로 100주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100주년이면 예전보다 뭐 더 나은 매출과 퍼포먼스를 내야 되는데 결국은 뭐 기사도 많이 만들겠지만 매출도 많이 땡겨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지금 하반기에 몸조심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내용은 그 매일경제신문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그런 코너를 운영을 해요. 이거 특집인가요? 예, 특집으로 섹션면에서 각 지역을 이제 좀 돌면서 소개를 하는 뭐 취지는 좋죠. 그리고 지자체한테 어느 정도 좀 협조도 좀 분명히 됐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내용적인 협조도 있고 물질적인 협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 사태로 제일 심한 때 2월 말에 이제 요런 게 지금 나왔어요. 그 매경 섹션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대구다. 자, 이렇게 대구가 지금 쑥대밭이 됐는데 이런 기사를 내보내면 독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생경, 생뚱 뭐 이런 표현 쓸 수 있을 것 같네요. 야, 근데 이게 지금 진짜 초상집 가가지고 잔치 노래 부르는 그런 경우랑 비슷한데 여기 내용은 뭐 대구가 첨단 산업을 육성을 하는 그런 메카다. 그리고 어떤 좀 스타트업의 어떤 천국이다. 그리고 이런 게 뭐 지자체와 모든 그런 조직이 잘 갖춰져 있다. 이런 좋은 내용이에요. 좋은 내용인데 이거는 나중에 대구의 어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때 그때 가서 이런 걸 했어야지 이거 자기네들 특집 있다고 해서 이렇게 억지로 끄집어 넣는 거 이거 아무도 안 보고 오히려 반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매체들도 좀 눈치 봐가면서 좀 살아라.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대구가 광고비를 수출했다면 그건 대단히 무의미한 광고비 수출이 아니었을까. 그렇죠. 효과를 거두기 어려워 보이네요. 예, 지금 뭐 100만 원, 200만 원 중요한 상황인데 이거를 이렇게 만약에 돈을 주고서 기사가 나갔다 그러면 그거는 대구시도 좀 문제가 있는 건데 더더군다나 그 시점 자체가 지금은 뭐 안 맞지 않냐. 충분히 지적이 나올 만합니다. 예, 다음은 이제 그 어떤 코로나라든가 국가 재난에 보도 준칙이 있다면서요. 있죠. 예, 웬만한 건 다 있습니다. 보도 준칙은. 예, 뭐 어떤 좀 과격한 표현이라든가 뭐 이런 걸 쓰지 말아라라는 준칙이 있는데 자살도 자살이라고 쓰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완전히 다 무너졌다면서요. 보면은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과 한국 헬스 커뮤니케이션 학회가 2012년 만들었다고 하는데 감염병 보도 준칙이라는 게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는 몇 명이나 될 것이며 그렇죠. 2012년 만든 거를 2020년까지 기억하는 아마 그 중에 반 이상은 업계를 떠났을 걸요. 거의 뭐 기억도 못할 텐데. 그러니까 이 내용은 기사 제목에 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창궐. 지금 뭐 패더믹 뭐 이렇게 이제 표현도 하고 어차피 이거 다 지금 쓰는 표현이 됐어요. 근데 이게 기사 제목이 굉장히 좀 나라가 망할 것 같아 지금 봤을 때. 특히 창궐이라는 단어는 뭐 전국적으로 이런 코로나가 다 퍼져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을 때 창궐이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창궐 상태 아닌가요? 근데 지금 뭐 대구 지역을 빼놓고서는 그래도 지금 5천을 그냥 넘겼는데. 이게 곧 만 될 것 같긴 한데 우리 5천만에 10,000명이면 아직 창궐까지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만 뭐 공포 대란 그리고 뭐 사재계 대란 이게 기사가 너무 자극적이에요. 지금 마스크 사려고 줄 쓴 장면들만 보더라도 이거 나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이거 좀 언론에서도 좀 자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본에서도 옆나라 일본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중국이 이제 일본한테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휴지 만드는 재료를 주지 않는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었어요.
그날 일본에 있는 모든 휴지가 돈이 나버렸어요. 아, 참 그건 정말 그러니까 이 휴지 못 구한다는 거지 이제부터 그 보도에 따르면. 야, 아니면 말고도 아니고. 근데 일본 정부가 우리는 중국한테 원자재를 받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함으로써 소명이 되긴 됐네요. 예, 그 이제 혼란이 끝나긴 했는데 예. 이 보도 하나 하나가 예. 얼마나 그 실생활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맞습니다. 요즘 또 이렇게 뭐 그 코로나에 대해서 또 특집 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요. 뭐 양파가 좋다, 마늘이 좋다, 유산균이 좋다. 아, 이런 얘기들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제품도 이제 이 광고계에서 공포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데 예. 그런 식으로 이거를 안 먹으면 뭐가 어떻게 될 것만 같은. 그렇죠. 지금 제일 좋은 이슈가 코로나잖아요. 예. 이걸 먹으면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어떤 근데 그런 기사가 많이 나오는 거 양장수 같은 놈들은 무슨 뭐죠 이거? 몸에다가 붙이고 나면 네, 코로나가 붙이- 죽는데 와서 그런 거 나오면 노벨상감이야 이거는.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여기 뭐 강력한 방사능이 나가나? 방사능이 나가서 근데 그게 바이러스가 죽을 정도면 사람도 죽어요. 아,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바이러스도 거라고. 생물입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도 생물이라고. 아니 그게 죽을 정도의 그런 막강한 그런 패치가 있다 그러면 그게 진짜 아니 그거 하면 돼요. 방사능 예. 방사능 하는 거 여기다가 차고 있잖아요. 예. 그럼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어요. 아니 저 우라늄을 여기 하나 차고 예. 있으면 다 죽어. 근데 바이러스만 죽는 게 아니지. 사람도 죽지. 근원을 제거해서 코로나를 그렇지. 막는다. 사람이 죽으면 코로나 안 걸릴 거 아니야. 거의 그 정도 마인드지 이게. 아니면 저기 뭐야 70도 되는 사우나 가서 24시간 살면은요 바이러스 그렇죠. 예방할 수 있어요. 근데 뭐 그런 미라가 얘기가 되겠지. 미라가 되겠죠. 그 정도 이제 사기다. 아 근데 이게 언론까지 편승해서 갑자기 뭐 쌀 라면이 동났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멀쩡하던 슈퍼가요 이 기사 나간 다음에는 정말 갔더니 없어. 동난다. 사야 될 것 같거든. 안 사면 안 될 것 같거든. 쿠팡이 있던데 아직. 항상 있던데. 근데 또 대구 지역에는 뭐 이런 게 안 온다. 이게 기사화가 또 너무 많이 됐어요. 아, 쿠팡이 막 거부한다는 예, 얘기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더 주문이 더 미쳐갖고 날뛰는 거라. 그래서 주소지를 어떤 분들은 다른 지역으로 해서 받기도 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좀 기자들이 쓸 때 이럴 때는 정말 이게 나라가 어려울 때는 좀 정확하게 사실만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조심해야죠. 또 조심할 때가 아닌가. 예,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시고 손 잘 닦으시고 마스크는 쓰시는 게 가급적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